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미증시 옆으로 누워서 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죠. 전일 조금 내려가고 오늘 조금 올라가고 그냥 쉬어가는 흐름의 다우지수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나와야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여기서 양봉을 하나 더 세워줘야 되는데 나스닥의 움직임은 일단 한 차례는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 가격 조정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짝 밀리는데 지금 구간에서 61선, 21선 여기 지지력 테스트 정도하고 마무리되면 이렇게 역헤드앤 숄더로 마무리되고 위쪽 방향으로 다시 넘어가는 게 되고 14,000을 두들기러 가는 것이고 만약에 이 현재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조금 더 낙폭이 있어서 이렇게 밀리게 되면 그냥 요건 이중바닥선 움직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밀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여기서 61선, 21선 사이에서 이렇게 흔들기 나오고 쉬어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가장 좋은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는 것이고 조금 밀려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뭐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올라가주면 좋고 못 올라가도 이렇게 살짝 밀려도 21선 사이에서 그러니까 13,200포인트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괜찮은 겁니다. 13,200에서 13,400 사이 정도에서 움직여주면 이건 양호한 거고 13,200 흔들기 13,200 흔들기 정도가 나온다라는 정도는 괜찮은데 여기서 강하게 13,000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이중바닥선 움직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반등 탄력은 만들어 놨어요. 네, 아래로 이렇게 이중바닥선 움직이면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외 이슈는 뭐 간단하게 보시면은 뭐 파월 의장이 연일 입을 열고 있는데 미국 경제는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다. 자신감 표현은 여전하고요. 그리고 전례 없는 지원책 이미 뭐 경기 부양책 엄청나게 나왔죠. 이게 개인 소비랑 주택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 노동시장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에 이 정상화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뜻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경기 부양책을 유지해야 되고 양적 완화의 축소나 이런 장벽은 여전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입하는 비용이나 편익 분석을 확인해야 돼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이제 최근에 좀 과하게 올라왔으니까 좀 쉬는 구간을 만드는 발언이 되겠죠. 참고하시고 연준 위원들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말을 못했었는데 이제 말을 할 수 있다. FOMC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리치몬드 연은의 이제 박힌 총재가 연준의 양대 목표 달성에는 현저한 진전이 없다. 양대 목표 뭐죠? 첫 번째 실업률, 두 번째 인플레이션. 진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의. 이 목표 달성에서는 조금 개선되는 건 있어도 진전은 없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의 장벽 여전히 높다. 뭐 다 그냥 기존 정책하고 일관성 있는 발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 미증시는 뭐 나쁠 게 없었죠.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제 조금 여기서 좀 리스크라고 보면은 미국이랑 EU에서 위구르족 인권 문제로 중국을 좀 제재하고 있는데 중국이 좀 보복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테슬라도 이제 중국에서 죄송합니다. 중국에서 공기업이나 뭐 군인들한테 판매 금지하는 쪽으로 이런 것이 나왔는데 공기업이랑 미국에 판매 못하게 하면 그냥 사실상 판매 금지랑 같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주권과 이익을 심각하게 우리 쪽 침해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성명을 내고 EU 쪽 인사 10명 그리고 4개 단체의 중국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바로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상징성을 보이는 것이지 어마어마하게 이게 뭐 대립이 엄청 오래 가가지고 중국이 계속 고립되는 상황을 이어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본인들이 경제를 회복하려면은 이런 상황이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 오늘 쉬었습니다. 휴식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죠. 기존에 FOMC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연준 위원들이 혹시나 모난돌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한 차례 시장이 반등 나오면 좀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어때요? 시장이 뭐 2952 하단 정도는 지켜주는 모양이다. 그런데 중심을 아직 돌파는 못하겠다. 61선, 21선 뭐 걸쳐 있고 3050포인트 이 중심 구간은 아직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코스피는 좀 약한데 코스닥은 흐름이 달라요. 자, 보세요. 코스닥은 900포인트 한번 흔들기 나오고 저점 매수 이끌어내면서 한번 반등 탄력있게 해주는 게 오히려 회복엔 더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탄력있게 올라온 다음에 밀리지를 않죠. 장중 조정 정도만 나오고 오늘도 61선 요 구간에서 뭐 살짝 돌파한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걸쳐놨다라고 어제 표현했죠. 걸쳐놔서 이 양목 나올 때까지는 돌파한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살짝 밀렸는데 아직 돌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61선 20일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차례 이렇게 가격 조정 나온 다음에 반등이 세게 나왔죠. 이 구간을 넘어갔죠, 지금. 그래서 930포인트 넘어간 것만 해도 장한 일이고 950을 한 번에 넘어가면 좋겠지만 이 구간에서 잠깐 쉬었다가 21선 꼬리 말아 올리면 어차피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단기적으로 뭐 살짝 이렇게 뭐 쉬어간다 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구간인데 지금 정도는 굉장히 잘 버텨준다. 코스닥이 잘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코스닥이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썩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개인 투자들의 매수세로 인해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과거부터. 그래서 요 좀 특이한 개별 성향의 증시가 되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매도를 하긴 했는데 연기금 또 3,400원이나 매도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1%밖에 안 밀려서 크게 안 밀렸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선물도 일부 좀 조절을 하고 최근에 조금 매수한 물량이 있어요. 그 부분도 조절을 하고 선물은 계속 중립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옵션 동향에서는 오늘은 조금 살짝 밀렸다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리스크 관리한 정도죠. 뭐 어마어마하게 뭐 약세 포지션을 크게 구축하진 않고 있습니다. 대신 한 3,100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가는데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 3,100포인트 부근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는데 이 구간에서 넘어가는 3,150 사이까지 이렇게 해서 3,100에서 3,200 사이 이 정도에는 좀 위쪽을 살짝 막아놓으면서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적당한 상승 정도는 용인해주는 정도. 아래쪽 같은 경우도 2,950 흔들기 정도, 이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데 또 과도한 하락은 또 막아놨어요. 그래서 현재는 위아래가 이렇게 막혀있다. 이 구간에서 한 2,900 정도에서 막혀있고 위에는 3,100에서 3,200 사이 이 정도에 막혀있다. 요 매물 구간이 많아서 이 구간을 소화해야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분간은 아직까지는 수급이 해소될 때까지는 좀 박스권 형상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주 강세보다는 박스권 그리면서 종목별 장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닥은 움직임이 다르다. 코스닥이 이제는 좀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제가 보통 3월 말에서 4월 같은 경우에는 감사 의견 거절 지연 뭐 이런 부분으로 급락 나오고 거래 정지 당하는 종목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중소형주가 한번 위축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런데 3월 말에서 4월 사이에 감사 보고서 제출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왔어요. 이상하죠? 감사 보고서를 의견 거절로 해서 의견 거절이 나오면서 거래 정지 나오고 급락하고 이런 종목들이 나와야 시장이 조정을 가는 건데 반대로 이런 조정은 당연히 뭐 하락하는 게 맞죠. 근데 오히려 감사 의견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해가지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다. 약세를 조장할 이슈를 가지고 오히려 상승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은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좀 시장이 쉬어가면서 위축됐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자신감이 조금 많이 잃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은 그걸 버리셔야 돼요. 지금은 약세 심리를 여러분들한테 가져가라고 저렇게 수급도 눌러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내 종목이 아니다 싶을 때는 교체 매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저점 매수에 현금 들고 계신 분은 저점 매수 나서야 되고 제가 작년 말에 올해 초까지 해가지고
수익 난 거 여러분 좀 따로 통장 만들어 챙겨놔야 됩니다. 저희 회원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공지해 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희도 챙겨놓은 현금 적극적으로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점 매수에 나가는 구간이다. 현금을 적극적으로, 지금은 현금을 안 남겨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지금은 좀 투자에 이제 지금 그동안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이제 조금 기다리는 구간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수익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돌바락제만 조심하시면 돼요. 돌바락제는 근데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뭐 대지진 나고 뭐 코로나가 터지고 이런 돌바락제 같은 경우는 당장 뭐 예언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돌바락제만 아니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돌바락제로 밀려도 올라오긴 하는데 일부 현금은 좀 가져가시는 게 나아요. 돌바락제 나오면은. 현재 상황에서 돌바락제가 나오면 안 좋은데 아마 그런 천재지변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면 된다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는 왜 안 오르나요? 삼성전자는 갇혀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는 고점을 이렇게 낮추면서 이제 8만원 부근 쪽으로 계속 수렴해 가는 과정이고, 수렴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이슈도 있죠. 삼성전자가 텍사스의 공장 이제 뭐 만들면은 이제 본인들이 혜택을 좀 받고 싶다. 세금 혜택, 세금 감면 혜택을 좀 달라. 당신들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서 뭐 20년 동안 세금 혜택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미국 역사상 이런 적은 없어요.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량용 반도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에서 필요하니까 니들이 그렇게 원하면 우리한테 혜택을 주고 해달라고 해라. 우리도 19조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니들 뭐 1조 정도 되는 금액도 세금 감면 안 해주겠느냐,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제시를 했는데 이게 얼만큼 대단한 거냐면은 이 테슬라가 최대한 받은 게, 그동안 미국도 유례 없는, 테슬라도 엄청나게 받고 싶어 했는데 테슬라가 받은 게 10년 혜택이에요. 10년 혜택. 그런데 이번에 텍사스에서 결정이 나왔죠. 15년 혜택 줄게. 야, 니네 테슬라도 못한 거를 삼성 니네한테 해줄게. 우리한테 반도체 공장 증설해 줘. 여기다가 좀 지어 줘라고 텍사스에서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삼성전자가 안 좋은 이슈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 급등 흐름 때문에 쉬어야 된다. 제가 이때 이상급등이라고 했죠. 대형주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이렇게 올라갔느냐. 삼성전자는 과거에 4% 이상만 올라가도 상한가 도달했습니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급등을 했느냐 보시면은 뭐 장중에 뭐 8% 이 구간도 9%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 추가적으로 상승 못하고 여기서 쉬어가는 게 맞다. 그리고 아마 밀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입니다. 제가 저주를 퍼부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시장 자체가 꼬꾸라져야 됩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시장이 꼬꾸라져야 돼요. 근데 차라리 못 올라가고 요 상승폭 내준 게 차라리 그냥 쉬어가는 흐름 정도로 해서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1월 중순에 이미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이런 급등 흐름, LG전자의 급등 흐름, 기아차의 급등 흐름, 이런 대형주들이 이상급등 형상을 보여서 중소형주가 괜히 폭탄을 맞은 거예요. 뒤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얘네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지 중형주들이 이렇게 더 큰 상승폭을 보이는데, 급등을 하면서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에 기관들이 이걸 노리고 중소형주 올라가는 타이밍에 여기서부터 찍어 누른 거예요. 못 올라가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좀 피곤함을 느끼고 왜 중소형주는 못 가고 대형주만 가고 이렇게 소외감을 나한테 느끼게 하는 거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략적인 메이저들의 수급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위축되지 않고 좋은 종목들 본인들이 보유하고 계셨거나 아니면 지금 좋은 종목이 아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메인 종목이 아니다. 시장의 중심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교체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싸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수익금 챙겨둔 현금 지금 투입하시면 되고 적극적으로 지금 매매 임하면 되는 구간이다. 저희도 기존에도 말씀드렸어요. FOMC 전후로 해가지고 약간의 휴식 구간 만들고, 그래서 이번 주 초까지는 휴식 구간이 나올 수 있다. 빠르면 주중반, 늦으면 주후반부터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라고 공개적으로도 말씀드렸고, 저희는 지금 실천을 해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이 아니어도 저희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겁낼 구간이 아니다. 지금은 자신감을 가질 구간이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휴식 취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휴식 구간이 이제 서서히 끝나가는데 끝나면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나온다. 근데 삼성전자는 아래로 나오면 감사합니다고 뭐 매매하시는 분은 더 사시면 되고 저희는 삼성전자는 매매 안 할 거라고 했어요. 대신 뭐 차라리 하이닉스를 매매하고 DB하이텍을 매매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가면은 9만 원 넘어가는 걸 보시면 된다. 9만 원 못 넘어가 여기가 저항 구간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가 아니면 혹은 쉬었다가 갈 것이고 9만 원을 넘어가서 안착한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하겠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최근에는 더 좋을 거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13만 원에 이렇게 수렴해 가는데 이 수렴 과정 거친 다음에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 오히려 하이닉스는 급등이 나오지 않고 상승 후에 횡보, 상승 후에 휴식, 상승 후에 휴식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 추세대로 위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21선만 이제 다시 한번 넘어가 준다면 14만 5천 원 위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16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바로 위 저항까지도 한번 도달을 했었으니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시구인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연일 뭐 폭스바겐 이슈도 있고 르노 같은 기업에서도 이제 배터리 쪽 화재 위험으로 해서 뭐 리콜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과거에도 있었던 부분이고 오히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는 리콜이라는 게 익숙치 않은데 리콜을 차라리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리콜 안 하고 버티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리콜을 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라는 신뢰를 갖는 게 더 중요한데 외국은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리콜을 해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개선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이 LG화학이 이래서 문제가 많으니까 뭐 파우치형을 폭스바겐이 안 쓰는 거고 다른 기업들도 그럴 것이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뭐든지 다 장단점은 있는 거예요. 각형이든 파우치형이든 원통형이든 장단점이 있는 거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 없다. 여러분들 82만 원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아래쪽을 준다. 이렇게 17, 14만 원 부분까지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서 이제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진작 말씀드렸죠. 요 구간 82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고 여기서 이탈해서 만약에 더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감사한 구간이 된다. 더 밀리면 더 감사한 구간이고요. 그래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영역대로 이제는 진입하고 있다. 대신 시간은 조금 투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저점을 매수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 능력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저희끼리 얘기할 때는 오만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최저점을 매수할 수 있다. 무조건 최저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죠. 왜냐하면은 그분이 그렇게 최저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심리적인 부분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항상 주식시장에는 심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반영을 하셔야 돼요. 이 심리에는 바닥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심리가 뭐 아예 공포감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투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적절히 내려가면서 분할 매수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구간에서 좋은 가격대에서 보유할 수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건설주 가보면은 GS건설이나 뭐 대우건설이나 뭐 이런 쪽 뭐 긍정적인 모습 보였는데 올해는 건설 쪽에 대해서 저는 건설주가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쪽이다라고 저는 본다라고 했어요. 근데 건설주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부동산 공급 확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서울 부산 보궐선거도 있고 뭐 국토교통부 장관 선임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정책을 내놓으면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GS건설 최근에 21선 넘어서 61선 요 45,000원 넘어야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 저항은 43,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항을 한번 건드리긴 했습니다. 만약 43,000원을 넘어가서 안착해 준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까지 여력이 나온다. 아니면 43,000원이 저항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미리 올라왔기 때문에 요 저항권에 딱 붙였는데 6,500원 이 구간이 저항이에요. 만약 여기를 한 차례 더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다음 저항은 이제 우선적으로는 이제 7,000원 정도는 기본이고 7,000원 돌파해서 조금 올라가면은 한 7,500원 정도까지 한 1,000원 단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왔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저항권이기 때문에 돌파한 다음에 휴식 구간에서 매수하거나 아니면은 매도를 찾는 게 맞는 구간이다. 저항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저희가 삼목의 스폰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죠. 요게 거푸집 쪽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멋진 모습 보였죠. 그래서 휴식 구간을 취했는데 저희도 요 종목을 이제 공략을 해서 지금 한 차례 매도 구간까지 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내일 추가 상승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일 정도에 정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돌파해서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14,000에서 15,000원 사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매도 자리를 찾고 있는 종목이니 지금 뒤늦게 건드리기보다는 아예 돌파해서 안착하면 몰라도 뒤늦게 건드리기보다는 이제 정리하는 구간으로 돌입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10,000원 전후에서만 이렇게 매수를 했어도 지금 그래도 거의 약 20% 전후의 수익이 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짧게 그냥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설주 같은 경우는 메인 종목은 아니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 곁다리로 곁들일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고, 중국에서 이제 보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미국이랑 얘기 나오면 항상 히토류 얘기 나오죠. 그리고 미얀마에서도 쿠데타 발생해서 이제 중국의 히토류 업체가 이제 원자재 운송하는데 좀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니온, 헤인, 노바트, 틱플레스 이런 종목들이 한 차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테마성이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고 길게 가져가는 거 아니다. 단기적으로만 짧게 치고 빠지는 거다. 그리고 이미 급등한 종목 추격 매수하지 말고 매도 자리 찾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에서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설이 있죠. 그래서 좋은 모습 보였고,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그룹에서 지분 인수설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IPO 얘기 계속 나오죠. DDI가 우리나라에 상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나스닥 상장도 재추진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작년에 7월에 철회를 했었는데 이걸 다시 추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저점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58,500원, 6만원 아래 있을 종목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이제 다시 한번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애를 먹이긴 했죠. 그래도 다음 저항 때 52,000원 구간에서는 이제 저점을 잡고 좀 과한 하락이 있었죠. 과도한 하락이었고 제자리 찾아가는 21선 넘어가니까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이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보고서 제출 이슈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이슈로 보통은 조정의 빌미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보고서는. 근데 이 감사보고서 제출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급등을 할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간단한 것 가지고도 중소형주가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러면은 기존과는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지금은 약세 심리를 가져갈 시기가 아니다. 자신감을 갖고 기존에 확보해 놓은 현금을 적극적으로 투자할 시기다. 아무 종목이나 테마주가 아니라 이제는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투자하면 아주 좋은 구간이 된다. 성공할 수 있는 구간이다.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